집 크기가 아마 1층, 2층으로 돼 있는데 1층은 19평, 2층 10평 이렇게 해서 30평 정도 되는 크기예요. 외부는 좀 단단한 그 롱브릭 타일을 썼는데 얘가 이제 그 물 같은 걸 잘 안 먹어서 고가의 외장 마감재를 썼어요. 롱브릭 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불에 구워서 아주 단단한 거, 타일처럼 단단한 게 있어서 이제 그거는 비가 와도 물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마감을 쳤고, 그리고 창문은 독일식 살라만더 창문을 썼고요. 그다음에 프레싱을 이렇게 다 집어넣었어요. 전체를 다 프레싱을 집어넣고. 근데 이 집의 특징으로 보면 창문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가 지금 부엌창, 여기가 거실, 그리고 또 거실 창이 위쪽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갤러리 창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서 이제 바라보면 요 전망이 다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이런 주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하고 이 외벽 마감 색깔이 블랙하고 그레이인데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색깔이 조경도 그냥 심플하게 잘 해놓으셨고, 딸기가 있고요, 고추가 있고, 얘는 쑥갓, 뭐 상추. 평생의 어떤 로망이었어요, 이 저 건축주분이. 그래서 그냥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막 은행 융자까지 해가지고 이 집을 지으셨어요. 지금 못하면 못할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제 꼬임에 넘어간 거죠. 돈 은행에다 넣어놓지 말고 집을 지셔라. 그래야 이게 돈의 진정한 가치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이게 은행에 있으면 그냥 그건 종이에 불과하다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용기를 내셔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100%는 아닌 것 같고 90% 이상은 만족하고 있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집 지어준 저희도 행복하고, 우리 소장님 좀 있으면 출연하실 건데 너무 좋아하십니다. 예. 여기 이제 잔디를 심어 놓으셨는데 이게 그 준공 허가 조건이에요. 크기가. 이런 돌을 어디서 구하셨나 모르겠는데 돌이 되게 이뻐요. 그래서 이 돌을 이렇게 쭉 건어오는 이 동선에 따라 이제 맞춰 놓으셨어요. 여기는 또 하얀 돌이 있고, 여기를 다 안 막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도 괜찮네요. 밤에 여기서 빛이 비치면 간접등처럼 이렇게 약간 산란되는, 바닥에 쫙 이렇게 이쁘게, 그래서 이렇게 위로 비치면 이 밑에가 이렇게 거실에 간접등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빛이 쫙 퍼지게끔 해놓으셨네요. 여기는 사실 사람만 다니면 되니까 1200으로 이제 최소 면적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문 열고 나오시면 여기는 사실은 뭐 크게 필요한 공간이 아니니까 짧게 하셨고, 이제 여기가 주로 고기도 거먹고 뭐 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쪽 바라보면 카페에 앉은 느낌? 그래서 여기는 조금 넓게 하셨어요. 크기를 한번 보면 3m, 3m에 저 길이가 한 4.5m, 5m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의자 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가 되게 편합니다. 이제 이 크기로 맞춰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냥 보도블럭으로, 손 보는 거 귀찮잖아요. 콘크리트로 깔면 되게 좀 삭막한 느낌이 있는데 이 보도블럭으로 깔아 놓으니까 나름대로 되게 이쁘네요. 보도블럭도 잘 고르신 것 같고, 낮 동안에 태양을 받아서 이제 밤에 빛을 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4개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집이 이렇게 방향을 바라보게 된 이유도 앞집이 이쪽을 막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우리는 좀 방향을 틀어서 향을 좀 이쪽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이제 집의 방향을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해놓고 나니까 이 앞집도 이렇게 막아주고 옆에 이제 벽도 막아주고 하니까 마당 공간이 남들 시선에서 머물지 않는 우리만의 공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되게 아늑한 이런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집을 배치하실 때 사람들의 시선이 좀 닿지 않는 공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놔야만 온전한 내 마당이 됩니다. 상담할 때마다 늘 강조드리는데 이게 마당이 어떤 도로를 향하게 되면 못 써먹어요. 그래서 마당이 좀 집 뒤편에 뒷마당처럼 있는 걸 배치를 하시면 나중에 짓고 나면 이런 공간들이 나와요. 아늑한 공간.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게 무슨 꽃이죠? 몰라요. 저 앞집 아줌마가 줬어요? 들꽃이라고 줬어요. 아, 들꽃. 이것도 생각 잘하신 것 같다. 딱 요만큼 이렇게 네. 쭉 남겨놓으신 거예요? 일부러 담겨. 이건 진짜 생각 잘하셨다. 이게 저번에 양평 오빈리 똑같은 분이에요? 네. 테니도어 네, 테니도어인데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문도 묵직하고
방음도 잘 되고 단열도 좋고 이게 불이 들어오나요? 안에 있는 불이 밖으로 비춥니다. 아주 은은하게 비춥니다. 이걸 통해서 톡이 보통 900인데 얘는 950이네. 이렇게 되면은 방충망도 하는데 지장이 없죠. 어떻게 지장이 없죠? 보통은 이 도어 클로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 그냥 설치하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방충망 아직 설치 안 하셨네? 이건 또 별도 사항이라서 문이 근데 엄청 단단하게 생겼어요. 생긴 거 자체가. 이게 우리가 특별 가격으로 공급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거죠. 맞습니다. 살라만드에서. 아 이거 기획 잘했다. 의자를 뺄 수도 있고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이게 다 들어간 거고요. 근데 이 정도 하면 딱 좋겠네. 아 이거 의자 이쁘네.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하더라고. 신발 신을 때 맨날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힘든데 크기가 1200 정도 되네요. 중문도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대표님? 네, 중문 특이하네. 미셔도 되고 당기셔도 되고. 그래요? 오, 요즘 유행하는 이제 접이식 스윙 도어라고 디바이딩 도어라고도 하고요. 아 이게 삼연동보다 훨씬 더 오픈 공간이 넓으네. 맞습니다. 괜찮네요. 예. 얘가 가격도 비슷하고 괜찮습니다. 훨씬 이쁘다. 그리고 예. 개방감도 있고. 이게 공간이 1000밖에 안 되는데 삼연동을 달면 오픈 공간이 700밖에 안 나오거든요. 최대로 빼도. 근데 얘는 오픈 공간이 900이 나와. 1000인데. 사모님의 그 꿈의 공간이라는 게 해보고 싶었던. 아 여기 진짜. 저 먼 카페의 뷰를 여기서 바라볼 수 있죠. 아 좋네. 아 이 창문도 이쁘구나. 아 이게 다 흠이네. 고개 조금 아 이거 흠인데? 근데 창문은 정말 위치가 딱 좋고 넝쿨이 있어서 훨씬 낫다. 넝쿨 없었으면 좀 삭막할 뻔했네. 나무같이 보이죠. 네. 요게 조금 흠입니다. 네. 그래도 뷰 자체는 여기도 뭐 네,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 한 세 달, 몇 달 지나면 이게 안 보인대요. 전봇대가. 그냥 이렇게 넓게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야, 근데 이게 19평이 이렇게 넓다고? 치수를 거의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엄청 넓어. 19평 다용도실인데. 냉장고 보시면 지금 되게 타이트하게 두 개가 딱 창문도 원래 이렇게 걸려서 설계됐었는데 조금 더 옮겼죠. 야, 이 계단실까지 있는데도 이렇게 넓다. 여기서 빨래를 던지면 여기로 떨어집니다. 오. 이거 아이디어 누구예요? 사부님 하나 던져봐야 되겠네. 진짜 굿 아이디어네. 정말 수없이 많이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봤다고 그러시더니 다르네. 확실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그냥 여기저기 묻어나네. 여기서 바라보시면은 이중으로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일단 한 바퀴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구경할 게 너무 많은데. 요거 봐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털고 나오면 위에 이게 물기가 남잖아. 그거 닦아주는 건가 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쓱쓱쓱 문지르면 발등 위에 있는 물기도 없어져요. 아이템이네요. 77하고 80하고 차이가 많네. 80만 대도 차이가. 양쪽으로 이렇게 또 창호가 있습니다. 창을 엄청 많이 넣으신 거예요. 와, 창을 진짜. 어쨌든 여기서 보면 저기 누가 오나 다 보이고 여기서 보면 여기 누가 있나 다 보이고. 요 정도 창호가 대표님이 원하시는 네. 그 사이즈입니다. 방창호. 저는 방창호가 너무 큰 것도 싫더라고요. 이게 좀 아늑한 느낌이 없어져서. 만약에 여기 창호 하나 더 있으면 이게 뭐 낮에 이 창문을 통해서 뭘 보는 건 아닌데 밤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면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창은 좀 최소로 해서 얘가 크기가 180, 90. 약간 직사각형으로 갤러리 창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이렇게만 열어놓고 그냥 밤에 자면 방에다 이렇게 간접 뜯는 것도 원래 다른 집들 이렇게 안 했었는데, 그죠? 그렇죠. 많이 이렇게 안 했었어요. 네. 이거 괜찮다. 네, 이렇게만 해놓고 이런 느낌으로. 에어컨 살짝 켜놓고 이거 해놓든지 사실 밤에 이것만 살짝 틀고 자도요. 진짜 시원해요. 이 집은 버릴 게 한 개가 없네. 거의 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스타일러 자리도 아주 그냥 딱 이것도 다 원래 이 자리 맞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었어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던 거죠. 이거 얼마나 해보고 싶었을까. 이런 자리 배치도 다 머릿속에 있었나 봐요. 집을 지을 때. 저는 힘들었습니다, 대표님. 엄청
아, 결과물이 역대급인데. 조목조목 다 넣으셔가지고 예. 아 얼마나 많이 상상을 하셨을까. 이런 거 보세요, 이거. 예. 이런 거 하나 붙여놓은 거. 네. 문콕 방지. 올라오시자마자 계단 측면에서 의자 겸 빨래 던지는 곳을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냥 대충 이렇게 양말 벗어서 밑에 던지고. 예. 이거 애들은 떨어지겠는데? 애들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 누구 손님 와서 놀러 오면 애들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사이즈가. 야, 아이디어 정말. 이 의자 구성은 누가 하자 그런 거예요? 다 이것도 사모님 머릿속에 있었어요? 요거는 조금 추후에 저랑 얘기 많이 나누셨어요. 오, 이 자리 너무 좋네. 아, 여기 계십니다. 여기 누워. 야, 사생활 방지 필름까지 직접 붙이셨어요. 여기 지금 필름 하나 붙어 있죠? 네. 처음에 얼룩덜룩 실패하셨다가 네. 두 번째는 성공하셨나 봐요. 이거 닫으면 끝날 것 같고. 네. 근데 샤워보다 여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일어나기 싫을 것 같은데. 아, 정말 좋다. 오늘은 설명보다 즐기시는 네. 이거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샤워해도 밤에 안 보이는 건가요? 그럼 안 저기? 보입니다. 밖에서는 유리처럼 보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그건데 필름 붙였네요? 네. 밖에서 안 보이게? 네. 저쪽도 붙였고. 여기 2층은 다 붙였구나. 오히려 개방된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필름 활용하시는 게 커튼보다 깔끔하고 좋죠. 근데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밤에 불 켜놓고 밖에서 봐도. 그냥 유리 형태로만 보이니까요. 그럼 괜찮은데? 다락도 또 있습니다. 네? 이쪽 공간도 또 있습니다. 볼 게 너무 많아. 예, 잠깐만. 여긴 또 테라스를 먼저 보시겠답니다. 예. 유리 난간을 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사모님. 너무 좋은데요? 그냥 집 구석구석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댓글 하지 말라 그랬어. 네, 이건 잘하셨어요. 여기 그냥 가끔 나와서 이렇게만 바라볼 수 있으면 돼요. 이거 되게 이쁘다, 진짜. 아치가. 이거 포켓으로 해놓으셨어. 잠금 장치를 또 원하셔서 그걸 또 해놨습니다. 이건 다락이에요? 네. 원래는 방통 계획도 없으셨는데 네. 이거를 추가로 좀 해드렸습니다. 벽지는 딥 그린색이고요. 이것도 이제 건축주분이 직접 다 고르셔서. 색깔이요? 색깔 잘 고르셨네. 저 창 진짜 이쁘게 해놨네. 저 창도 나중에 추가로 넣으셨습니다. 이 창 없었으면 서운할 뻔했는데. 창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넣었을까? 이게 얼마야 이게? 660에 500짜리인데. 정말 하늘창이 있다. 예, 천창이 또 있습니다. 와, 비 올 때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기서 나오는 그 빗소리. 그 만족도가 90% 이상이라는 게 이해가 가요. 이게 그 자리인가 본데? 이게 이 자리. 아휴. 오늘 유난히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입니다. 야, 이게 집이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는데? 이 작은 가벽도 네. 나중에 추가로 또 한번 넣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이게 일부러 세운 거예요? 네. 구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예. 맞아. 이게 하나 없었으면 좀 허전할 뻔했네. 희한하게 이게 하나 있으니까 공간 분리가 되네요.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옷을 좀 저기다가 정리해서 넣으신다고 그래가지고. 150. 150에 80. 이건 에어컨 자리예요? 맞습니다. 설치할지 말지는 이제 나중에 결정하신다고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 2층이라. 10평인데 정말 아기자기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나 알겠네. 이제 벽지도 색깔이 좀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네. 다 흰색으로 안 하죠. 이렇게 연한 파스텔을 넣어가지고 회병 느낌. 네, 이게 페인트 네. 한 것 같은 느낌이네. 완전히. 천장이 더 밝은데도 맞습니다. 더 아늑한 느낌. 잘 어울리네요. 좋습니다. 빨래 하나 넣어봐야 되는데. 잘 떨어지나 한번 넣어봐야 돼요. 제가 양말을 벗어서 넣어볼까?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꼬린 됐어요. 딱 꼬린 됐습니다. 바구니가 정 위치에 있진 않았는데 네, 딱 꼬린 됐어요.
내려오면서 요것도 이쁘네. 이거 놓칠 뻔했네. 야, 이런 걸 다 생각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건축주분이 그것도. 그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네. 자, 여기 꼬리 있는 거 찍어주세요. 여기 정확히 꼬리는 아니고 얘가 이렇게 걸쳐 있었어요. 사이즈 구성이 정말 완벽하네. 메인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이 사이즈도 이걸 재서한 거예요? 예, 제서했습니다. 원래부터 이게 들어올 거라고. 살짝 골주가 더 작았는데 예. 그걸 더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에서 거의 99% 완성하고 해야 돼. 타워도 좋고. 그냥 바로 여기서 위층에서 던져서 세탁하고 건조하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주방 타일의 경우는 큰 크기의 타일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이 좋은 것 같아요. 오빈리도 이 큰 걸로 들어갔죠. 여기 냉장고가 없으니까 너무 좋네. 그러고 보니까요. 요즘은 이렇게 다용도실에다 이렇게 냉장고 넣어놓고 평소에 이렇게 하면 너무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쓰다가 그냥 부엌 요리할 때는 그냥 열어놓고 이제 쓰면 그냥 냉장고가 같이 있는 거니까. 이 홍천도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주방에 냉장고가 없네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오븐리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 조합도 너무 좋고 이 두 가지가 싱크도 이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아래가 진하고 위에가 밝으니까 이런 것도 참 저랑 얘기 많이 나누셨습니다. 진짜 거의 전 구성이 저랑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확실히 고민한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오픈해 놓은 것도 이것도 사실은 답답하지는 않은데 또 분리는 되고 여기를 아일랜드를 놓긴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활용도가 높구나. 아일랜드보다 훨씬 나은데요? 개방감이 훨씬 좋죠. 네. 이 턱이 해주니까 저기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여기를 아일랜드로 놓는다고 이거 다 없애버리고 조리대만 놓는 거 하고는 그럼 여기 소파 놓을 자리가 또 없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맞습니다. 싱크에다가 우리가 머리를 두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거실이 생기고 주방이 생기는데 거실과 주방이 하나 같은 느낌. 바닥이 네, 색상이 시에나 크림이고요. 네. 이거를 올고다 건가요? 올고다 제품입니다. 네. 이것도 깔끔하고 정말 이쁘네. 이 바닥재도 정말 이쁘다. 이걸 엄청 좋아하시나 봐. 카펫을. 네. 미국 스타일인데 카펫 좋아하는. 이 식탁 등도 이제 에어컨에 바람이 흔들릴 거를 고려해서 봉 고정형으로. 그래서 별로 바람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맞습니다. 얘도 포켓 도어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훨씬 더 슬라이딩 예, 도어만의 이쁘네. 또 매력이 있죠. 네, 이 노출되는 이 느낌이 이게 되게 이쁘거든요. 포켓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네. 여기서 고기를 거먹으려면 이렇게 나가면 되고 주방하고 여기하고 이제 하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이 동선도 다 생각하신 거고. 그래서 이 문을 진짜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항상 열어두시고. 현관문은 그냥 하루에 한 번 들어왔다 나갈 때만 예. 써먹고 나머지는 다 여기로. 이게 마당을 뒤로 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또 친구분 오시면 항상 여기서 또 두 분이서 얘기를 나누시고. 다들 부러워하겠다. 오는 사람들마다. 예. 창을 너무 이쁘게 잘 내신 것 같아. 이거 살짝 높여서 이렇게 윈도우 시트 만들어 놓으신 것도 그렇고. 오늘 진짜 많이 앉아 있네요. 앉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요. 거기 한번 앉아 보세요. 야, 거기서 이렇게 이 바라보는 이 뷰가 여기도 너무 좋습니다. 나락창 진짜 이쁘네. 딱 이런 집을 사서 살고 싶은 그런 느낌의 집입니다. 저도 이게 모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똑같이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생각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건축주분이. 이거 보고 싶은 사람 많겠다. 이게 아래층이 19평, 2층이 10평이면 29평, 30평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이 조화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오픈된 천장하고 다락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렇게 주방 천장 낮아지는 이 조화도 여기서 바라보는 벽도 되게 이쁘고 하얀색이어서 그런가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느낌. 넓어 보일 수 있죠. 네. 네. 등배치도 잘했네. 설마 저 등배치 이 구멍까지 다 예상했을까요? 그거는 정기 팀장님이 또 힘을 써주셨습니다. 좋네. 밤에 오면 훨씬 더 이쁘겠다. 밤에 훨씬 이쁩니다. 그죠? 네. 밤에 혼자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데. 저기 지금 다 야외 조명까지 꽂아 놓으신 것들을 보면 네. 너무 이쁘게 나옵니다. 야경이 끝내줄 것 같아요. 저쪽 야경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카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오름 카페입니다. 여기 방에 불 펴놓으면 이 집 자체만 가지고도 이쁘겠네.
새로운 카페인가? 아마 오름 카페에서 바라보면 그런 느낌이.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찍죠. 여기는 뭐 막 설명하고 이런 시간보다 그냥 이게 구경하는 시간이 더 이쁠 것 같아요. 요즘 집들이 다 작아지잖아요. 추세가. 네. 그게 다 30평 아래인데 이 1층이 19평인데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에 쉽지 않은데. 그리고 여기하고 1층 테라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동선도 되게 좋고. 물론 이제 설계 계획이나 시공은 치밀해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립니다. 예비 건축주분들께서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설계할 때요. 네. 완벽하게. 네. 근데 집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 같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설계도를 구현을 해보면 현장 와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생기나 봐요. 근데 결국 하다 보면 돌고 돌아서 제자리인데 즉석에서 바꾸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네. 특별히 뭐 조금 바꾸는 건 괜찮은데 막 전면적인 걸 바꾸는 경우도 있어서 그럼 현장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기 건축주분은 다행히 나름 또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씩 변경해드린 거 외에는 거의 처음 원하고자 하시는 바 그대로 구현이 됐습니다. 볼수록 아이디어 좋은데 이 벽 하나 세우면서 네. 소파 자리가 나오고 이 뷰를 다 감상하면서 설거지할 수 있고 구조가 이게 기역자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아늑하게 가족들만의 공간 1층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고기 구워 먹는 공간 거기가 딱 나왔어요. 아주 정말 삼겹살 엄청 먹었습니다, 대표님. 저기서 시공팀하고 같이 고기를 구워주셔서 많이 먹었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역할이 너무 커서 여기에서 가족같이 돼서 어떻게 한대요 이제? 항상 건축주분들하고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거리를 둬라 이러는데 예, 저도 너무 가까워지면 다음에 뭐 이렇게 요구할 때 거절이 안 돼요. 맞습니다. 다 해줘야 돼. 거리를 둔다고 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제가. 아니,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사는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고 내가 지어준 집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게 거리를 둔다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 사는 건데 가까워지면 좋죠. 그래도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건축주분하고 이제 멀어질 시간입니다. 아쉬움이 좀 네. 있으셔도 또 멀어져야 되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그만한 보람이 있는 현장인 것 같아요. 고생한 만큼. 몸도 안 좋으셨다는데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얼굴에 그 행복함이 네. 너무 보여서. 엄청 밝으셔요. 원래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 집을 지시겠다고 제가 처음 뵀는데 저 정도 행복감은 없으셨는데 저는 진짜 다행입니다. 원하는 건 거의 다 이루신 현장 같아요. 네. 오늘 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신 영상이 어떤 거세요? 저희 영상 중에? 저희? 아니 다 괜찮았어. 근데 나는 네이처 하우징을 선택한 그게 할머니 1억으로 집 져준 거? 아, 횡성에? 네, 그거 보고 아 마인드가 너무 좋으시다.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넋두리 얘기하는데 보면서도 진짜 힐링되면서 웃었거든요, 제가. 그래요? 네. 그 사장님 인상 보고 소장님 인상 보고 너무 괜찮다 하고 간 거죠. 제가 박람회도 몇 번 갔었는데 네. 오시진 않으셨죠? 여기는 박람회에서 내가 못 보고 네. 박람회를 갔는데 다른 데가 있었어. 다른 거기서 걔 이것까지 다 쓰고 왔어. 아, 계약서까지? 네. 그러셨구나. 네, 두 군데를 썼어. 근데 사실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또 하다가 유튜브를 막 여러 군데 봤지. 예. 근데 그거에 꽂혔지. 아 여기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근데 거기에는 막 멀더라고요. 지방이고 막 그렇더라고. 근데 여기는 남양주니까 가깝고 내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니까 갔는데 또 이사님도 너무 잘해주셨고 아무튼 영상 보면서 다 좋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 이 할머니하고 그때 얘기하면서 집이라는 거가 평생의 소원? 이런 느낌이시더라고 할머니는. 저도 그렇지 뭐 다도 맞습니다. 그렇지. 그때 영상 찍고는 연락을 또 못 드려봤네. 지우시고 10년 후에 넓게 후기를 남겨주시고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조금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그때 암이라고 그러셨죠? 근데 누가? 이제, 예. 그래요? 두 번 그래갖고 항암 치료 되게 세게 받았죠. 삶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지. 예. 결과적으로 어때요? 네? 결과적으로. 너무 만족하죠.
맞아. 진짜 혼자 지면서도 사람들이 집 지면서도 막 10년 늦는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집 지면서 귀인을 만난 것 같다. 그 너무 잘해주시고 제가 뭐 이렇게 고민이 있으면 사실 잠을 못 자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생각하느라고. 저 이거 민원 들어왔을 때도 막 그랬어요. 근데 같이 고민을 해드리죠. 같이 하고 그러니까 너무 든든했어 하는 동안. 이거 영상 나가면 안 되는데. 왜? 아, 이게 더 오픈되면 안 돼. 아, 저 수장님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그럼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또 안 좋으셨고 그러니까 더 해드리게 되는 그런 게 있었죠. 이렇게 너무 막 잘해주셨지. 해드리고 그렇게는 안 해드리는데. 그렇죠. 몸이 만약에 안 좋아졌다. 네. 그럼 소장님 책임이거든. 집 짓다가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저 몸이 더 안 좋아졌는데 그러면 그 사는 내내 그 평생 가는데. 이사님한테도 그랬어. 나 이 얼마밖에 없어요. 이걸로 집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랬거든 사실. 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종이로 은행에 들어가 있으면 네. 아무 행위를 못 하는데 맞아요. 이게 그 돈으로 이런 걸 만들어내셨다는 게 그거 하셨잖아. 내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네. 얘기를 하셔서 그게 너무 꽂힌 거야 나도. 그 네. 말씀을 하셔서 그래 저는 그래 사는 동안에 내가 평생 살면서 차, 집이잖아.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 여기다가 몰빵을 한 거야. 근데 너무 행복한 거. 예. 신기하지 않아요? 돈이라는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네. 그게 이 집을 만들어냈다는 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 정말 위대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돈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리고 이 집을 엄마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한 거예요. 엄마가 지금 편찮으시거든요. 요 가까운 데 계세요. 요양병원에. 그래갖고 엄마랑 같이 살라고 일단은 빨리 졌는데 못 오시지. 못 오셔? 잠깐 모시고 오시지. 걸음을 못 걸으셔. 투석을 하셔갖고. 그래갖고 저번에 어린이날 엄마 모시고 왔는데 이제 내가 이룬 것 같아. 진짜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엄마 항아리 엄마 짐 갖다 놨거든. 근데 네. 오셔갖고 하나하나 이거 내 거네 내 거네 추억만 있으셔. 옛날 것만 보시고서는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네. 아파트에 엄마 혼자 사셨는데 못 들어가시잖아. 저희가 그냥 생활비만 다 드렸는데 너무 아깝고 그래서 동생이 들어오고 엄마 짐을 이쪽으로 더 옮긴 거지. 그래서 빨리 입주가 한 거지. 엄마 좀 건강해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주말마다 잠깐 오셔갖고 식사 대접하고 또 모셔다 드리고 맨날 가면은 니네 집에 가야 되는데 아유, 맨날 그러셔. 좋으셨는 것 네. 같아요, 진짜. 그것 때문에 빨리 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팔고 져야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가는 진짜 후회할 것 같은 거 엄마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했죠. 사실 건축주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사실 저도 마인드가 바뀐 게 좀 많습니다. 그냥 죽으라고 이렇게 막 악착같이 모아서 죽기 살기로 산다. 그런 마인드가 조금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여유도 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프랑스 사람인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느낀 거 그걸 얘기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공부를 잘하면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는 되게 충격적이었대. 아니 공부를 못해도 좋은 사람이 있지.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고 이제 자기는 이제 스스로 질문했었고 또 하나는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을 돈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을 싣는다는 거야. 아니 잘 사는 것과 돈이 많은 것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예. 맞아. 이게 저도 그죠? 그건 아니에요. 잘 사는 거.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건 가능한데 잘 사는다는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잖아요. 잘 사는 거죠. 돈이 있든 행복하네. 없든. 그렇죠. 행복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 그 인터뷰 보고 생각을 좀 했네.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벌써 인식이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 한국 문화에 계속 젖어서 살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로 내가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 예.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깍두기 예. 엄청 순진해요. 대화해 보면. 맞아. 그래서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이 건축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파트 문화가 이게 사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을 너무 제한을 시키니까 그게 또 참 안 좋더라고. 우리만 해도 벌써 앞집에 이렇게 사는데 1년에 한 몇 번 얼굴 봐요. 맞아요. 에러베이터 타러 앞집 분들이 약간 좀 그래. 그래서
처음에 인사를 한 두세 번 하다가 지금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어색하잖아. 어색하죠. 그럴 먼저 때만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그게 좀 슬프더라고. 어떤 때는. 그 전에 아파트 살 때는 되게 친해서 내 집인데 내 집이 모여서 막 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추억들이 요즘에는 있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고. 어떤 그 사는 구조의 문제도 있겠네요, 대표님. 아 구조적인 문제가 엄청 심해요. 예. 이게 오로지 현관문 하나로만 소통을 하니까 여기는 그냥 울타리 지나가다가 보면 또 인사하고 얘기하고.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단독주택 구조 자체가 예. 알아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서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우리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등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 길을 이렇게 쭉 가면 이렇게 집들이 쭉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 얘네들 그러니까 주택 구조가 되게 잘 돼 있다고는 느낀 건데 그냥 자기 집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거든. 이렇게 길 가다 쭉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 이렇게 가면서 다 알고 아이들까지도 교류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게 그 가라지 세일이라고 주차장 문 이렇게 쫙 올리고 네네. 거기에다 이런 탁자를 쭉 갖다 놔요. 아, 쭉 갖다 놓고 자기가 그동안 쓰던 건데 이제 안 쓰는 물건들 이거를 쭉 진열해 놓고 뭐 별게 다 있어. 그럼 이제 그 동네에 몇 집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집에서 모여서 거기다 물건을 쫙 진열해 놓고 파는 거예요. 프리마켓. 경제 개념도 되게 좋은 게 애들이 이제 주로 그걸 팔거든요. 아이들을 거기다 세워놔. 너네가 이 물건 팔아봐라 이렇게 세워놓고 너네가 광고를 해라 이러면 얘네들이 그 종이에다가 그 자기들 주소를 써가지고 저기 큰 도로에서부터 전봇대나 이런 그 부착하는 곳에다가 쭉 붙여놓으면서 따라오게끔. 예. 그럼 그거 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네. 쭉 가면 그 집이야. 자연적인 경제 공부. 네. 그래서 나는 일요일 날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물건이 되게 좋은데도 얘네들은 나는 그런 거 개념이 좋은 거 재밌을 것 같아. 엄청 재밌어요. 네. 근데 정말 좋은 건데 얘네들은 중고는 그냥 남한테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겠다라 하는 생각이야. 예,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있다니까요. 가끔 보면. 그치. 어. 나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고르는 재미 또 이거는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얘기하러 가는 거거든요. 물건에 대한 또 역사를 또 얘기해줘. 이 물건은 뭐 언제 사서 어떻게 썼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사람 사는 맛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아, 이렇게 어울리면 동네도 좋은데. 한 10집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안 쓰는 물건 한번 내놓고 우리 집에서 한번 세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옆집이 몰라서 못 쓰는 거거든. 우리 집은 필요 없는데 옆집은 필요해. 맞아. 그럼 서로 물물 교환하고 그런 거 이런 많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엄청 좋기도 하고 재밌는 건데 그런 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냐면 이게 벽이 있어.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 내가 쓰던 걸 어떻게 막 이런 생각도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또 나는 괜찮은데 쓰던 거를 좋아할까? 막 이런 내놓고 그냥 쉽게. 이게 그냥 골라가는 거거든. 나 이 물건 필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권하면 약간 문제가 되는데 쭉 널어놓고 필요한 걸 이렇게 골라가. 그치. 이거 얼마예요? 그럼 이제 뭐 얼마? 그거 저 되게 재밌더라고 나는 그 시간이. 한국하고 똑같이 그것도 부자 동네로 가야 돼. 맞아요. 그 물건이 좋지. 아, 내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명품 신발이거든. 예. 미국에서 올 때 가져왔어. 예. 지금도 신발장에 있는데 그게 약간 웨스턴 부츠 이런 거 아니세요? 되게 비싼 명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명품 구두야. 명품 부츠인데 이렇게 목이 긴 자크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얼마 주고 샀냐면 15달러인가 주고 샀거든요. 15달러면 그 당시에 1,000원 꼴이었었어. 한 15,000원. 난 이게 150달러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150달러도 싼 거거든 그때. 예. 이게 비싸니까. 근데 그걸 15달러를 했는데 내가 신으니까 다 딱 맞는 거야. 내 거네. 주로 뵈면은 부츠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습관 같아. 부츠를 신으면 이렇게 딱 감싸주는 느낌. 네. 그래서 이게 안정감이 있거든요. 어울리실 것 같아. 네. 근데 짧은 신발을 신으면 얘가 벗겨질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내가 짧은 신발 잘 안 좋아해. 부츠가 잘 어울리시는 것도 있죠. 어울리실 것 같아.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해. 이거 15달러 맞아요? 그때. 있는 동네 가서 해야지. 그것도 있고 뭐 오래된 LP판 많이 주워왔네 정말. 그런 사람 사는 재미? 그게 단독주택이 아니면 없거든요. 이 미국 애들이 좀 건강하다는 게 그런 것도 있어. 옆에 사람들하고 잘 교류하고. 예. 그리고 얘네들은 대화하는 기술이 있더라고. 80 먹은 할아버지하고 동네 조그만 꼬마하고 서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는지 몰라. 나는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러니까 뭐 세대 차이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 수준의 어른들이 맞춰줄 줄 알아. 그쵸. 네, 아이들은 그 위로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근데 윗사람은 내려올 수가 있잖아. 맞아요. 이 대화의 수준을. 그러니까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뭐 얼마나 재밌는 얘기 해주는지 몰라. 왜 우리나라 왜 소위 어른들 꼰대라고 하나? 네. 자꾸 권위를 내세우는 거야. 나이도 어린 것이 막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많은 이웃하고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 옛날에는 왜 할아버지하고 손자들하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이게 가능했거든. 가르치기도 하지만 서로 대화도 되고. 근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된다 싶어요, 사실. 땅도 좁고 우리나라 땅 넓지 않나? 아, 이게 또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 빈 땅이 너무 많은데 아깝죠. 아까워요. 나도 그런 생각해. 빈 땅이 너무 저를 많아. 왜 널리지? 나는 그 아파트를 다 없애고 사람들을 거기다 이렇게 쫙 펼쳐놓고 살았으면 좋겠어. 집들이 좀 낮아서 이렇게 보면 좀 시야도 튀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깡촌을 가도 아파트가 있는 거야. 있죠. 예. 근데 사모님 이렇게 뵈면은 갖고 오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힐링이었어. 이거 땅 사놓고 네. 이 집도 거의 제가 설계는 했어요. 이사님이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창 높이, 창 위치 이런 것도 제가 여기 해주세요. 여기 해주세요. 그거 항상 저 엑셀로 그려봤어요. 아. 몇 년을 그렇게 그려서 지금 보면 엄청 많아. 유튜브 보면서 이 디자인, 위치 막 이러면서 했는데 항상 꿈에서 살아보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현실이 됐잖아. 너무 행복하다. 진짜 꿈에서만 그렇게 있었는데. 아. 그래서 빨리 잠들고 싶어서. 그래 내가 너무 잘 잔다 그러죠. 네, 네. 그거 생각하느라고 잠 잘 자는 거야. 야. 안 그러니까- 지어드렸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꿈에서 엄청 살아보지. 그러니까 부엌 설계 같은 것도 거기서 요리도 해보고 꿈속에서 해보는 거야. 왜 꿈에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시뮬레이션 머릿속에 해보는 게 해보는 이렇게, 거죠. 창 위치, 창도 진짜 많다고 그러셨어. 엄청 네, 많아요. 많다고. 근데 없앨 건 없어요. 적재적소에 진짜 와. 딱 어. 오는 사람마다 위치가 너무 좋다. 사방이 다 유리로 있으니까 너무 좋다. 유난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신기한 게 저기 큰 창 있잖아.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이렇게 집 짓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뷰를 다 봐야 되니까 제가 이쪽이 다 막혀버렸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하려고. 저는 거실하고 부엌 창을 이렇게 오픈하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방창을 크게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방창은 어떻게 했어요? 방창은 여기 조그만 네, 거 예. 요거. 얘기하셨어요. 네, 네. 했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야, 영상 많이 보셨구나. 많이 봤죠. 그 내가 그랬잖아. 사장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요? 맞아요. 네. 본인의 로망 이런 거랑 여기랑 어느 정도나 접촉이 됐어요? 100%는 아닐 것 같고. 근데 100%라고는 없잖아. 항상 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다 만족은 한 것 같아. 90% 이상. 뭐 하나 하는 것도 진짜 이런 거 잔디밭 이런 것도 조경 같은 것도 제가 엄청 집 지면서 뭐 힘들었다며. 힘든 거 좀 얘기 좀 해줘. 저도 모르는 해보세요. 그냥 뭐 이상하게 꼬인다. 요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 집이. 그래? 예. 뭐?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막 변기 막히고 아. 아니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될 공정들 중에 하나씩 틈이 보이니까 그런 걸 처리하는 게 좀 힘들었죠. 주변 민원도 좀 있었고 눈이 많이 오는 계절에는 눈을 계속 쓸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고생 많으셨대. 그런 것들 상수도 변기 내부의 각종 마감들 중에 진짜 오롯이 완벽하게 쫙 끝내고 간 적이 없어요. 창문도 하나 깨졌었죠. 네. 야 그것도 또 전화해서 왜 깨져 있냐. 아, 근데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죠. 너무 잘해주시니까 당연히 잘해주시니까. 변기도 되게 막혔고. 변기도 힘들었습니다. 외부 배관이 막혔어요? 근데 이제 그 변기 설치를 하다가 배관 조각이 들어간 거죠. 꽉 막혔어. 네. 요만한 거 하나만 막히면 쌓여서 계속 막히다 꽉 막혀버리니까. 1층 막혔으면은 제가 뭐 실수를 했겠는데 2층은 제가 간간히 올라가서 네. 쓰는데 그래도 어설프게 막혔어요. 휴지 같은 게 막혔다 그러면 물이라도 좀 흘러가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아예 이렇게 펌프질을 아, 예?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저 애들도 와서 해보고 여러 사람이 와서 했는데도 그 소장님은 청소하는 사람이 거기다 뭐 수세미를 막 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아이 펌프를 사셔라. 그래서 빵 다이소에서 쏘니까. 가서 이거 샀는데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갖고 막. 링크 가려져갖고 수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서 몇 번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범인은 잡고 싶은 거 저도 궁금하잖아. 그래갖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왔죠. 그래서 그 압력 뚜러뻥을 써가지고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배관이다. 그래서 설비 팀장을 불러서 1층 보일러실을 다 뜯었습니다. 손으로 끄집어내시고. 고생 많으셨지. 아우 밤에 그때 9시 넘었나요? 끔찍하다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고생 많으셨어. 근데 진짜 잘하는 팀이 그런 실수를 하니까 야 진짜 이렇게도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결과적으로 건축주분만 좋으시면 그거면 됐습니다. 저는 결과가 중요해서 과정이야 뭐 늘 힘든 거니까요. 지나고 나면 이렇게 왜 다 마무리가 돼 있잖아요. 세월이 정말 무서운 게 정말 힘든 시간인데 그냥 시간은 계속 흘러가. 그렇죠. 저기서 지난 다음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다 돼 있어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예. 정말 힘들었겠네. 맞아. 힘드셨지. 근데 정말 저도 좋습니다. 저도 결과적으로 만족해 하셔서 몇 년 됐어요? 뭐가요? 치료 받고. 아, 2009년부터 11년까지. 그래도 시간이 꽤 되셨네요. 됐어요. 좀 더 많지네. 많죠. 네. 네. 근데 또 가족력이 있어서 지금 뭐 당뇨도 있고 또 아빠 암으로 돌아가시 막 이러니까 이제 건강에 신경 써야죠. 또 건강해야 돈을 버는 거니까. 근데 되게- 여기 와서 되게 더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뵈면은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시려고 하세요. 네, 일부러 되게 더 그래. 일부러 더 긍정적으로. 저도 이제 지으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됐죠. 좀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고. 아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지 자꾸? 막 그러면 옆에서 괜찮을 거예요. 막 얘기해 주시니까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시네. 그 열심히 이왕 해야 벌어진 걸 어떻게? 맞아요. 네. 벌어진 일 네. 그냥 잘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제가 숙소에 가서 사실 고민할 게 많이 줄어요. 제가 그래요. 뭘 이렇게 하면은 네. 잠을 못 자. 맞아요. 그게 스트레스인 거야. 네. 네. 그때 저는 창도 사실 난 되게 고맙긴 했어요. 맞아요. 저 창 위치가 사실 바뀌었어요. 문 여는 데가. 제가 처음에 설계할 때 몇 번을 이쪽이에요. 이쪽이 이렇게 했는데 저쪽으로 하셨어. 근데 다 설치를 했는데 바꿔주신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 사실. 네.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 그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나도 했을 텐데 근데 사실 알잖아. 시공을 했는데 저거를 맞아요. 띄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내가 생각을 바꾸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소장님이 괜찮아요. 바꿔드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사실 너무 고마웠던 거야. 전 문 열리는 게 열리는 입구가 방향이 제가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해달라고 이사님한테도 얘기했고 여기 기초할 때부터도 설계도가 잘 수정이 안 됐었어. 그래서 이거 수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번 짚고 제가 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설계팀하고.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그거 못 잡을 수가 있잖아. 그리고 하면서도 사실 조금 몇 개 와서 제가 사실 괴롭히긴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집이 가까우니까 소장님 뭐 이렇게 해놔. 오늘은 공정이 여기까지 했어요. 사진 보내주면 난 또 너무 궁금하잖아. 예. 그러면 와갖고 또 이제 보는 거야. 근데 또 제 마음에 사실 안 들고 제가 원했던 위치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바로 수정해 주시고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괴롭혔어요. 네. 많이 소통이 잘 됐네. 네, 많이 괴롭힘을 많이 도와주시고.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이치를 그럼 원래대로 돌려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마음을 접으신 거예요? 마음을 접었죠. 예. 접고 나서 어때요?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 거기는 뒤에 생각은 안 들죠. 성격이 좋으시구나. 아니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아프고 오. 나니까 더 그런 거. 이것도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뭐 떨려. 이 결과까지 딱 내시기까지 과정이 되게 치밀하세요. 집착도 되게 있으시고. 근데 이렇게 결정했어요 하면 뒤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정말 물론 이제 저를 이 과정 중에 많이 이제 괴롭히시는데 결정이 딱 되면 와 뒷말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그치? 저는 좋았습니다. 정말 집 짓는 사람에게 보람이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예.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죠? 그런 느낌 그죠?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다 나와서 좋아요. 요즘 다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공통점이 힘들다예요. 사실
근데 다 같이 힘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맞아. 어제도 논산 현장 갔더니 뭐 작업자들도 그렇고 건축주도 그렇고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다들 희망을 품고 있더라고요. 좀 있으면 좋아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지나가겠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맞아. 물론 이제 다들 힘드시겠지만은 사실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만큼 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의 성공의 1번은 꾸준함이래.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인디안 기우제처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될 때까지 하면 다 100%래. 너무 만족도도 높고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첫 상담할 때도 그랬어. 표정은 엄청 밝으시더라고. 스트레스는 받지 말으셔야 돼 진짜. 네.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하지. 저번에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족력이 있다는 게 이게 가족력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음식, 성격 이런 것들이 그거를 끊으려면 바꿔야 된다는 거야. 뭐 DNA 물론 등록돼 맞아요.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식습관 음식도 바꾸고. 바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해먹었던 거 그리고 성격 이런 거 스트레스 잘 받는 성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면 얘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 맞아.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서 지금 아파트에 있을 때에 먹는 휴일 되면 그냥 누워 있고 TV만 이렇게 보고 제 맨날 늦잠 자거든요.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이래요. 여기 오니까 6시에 눈이 떠져. 요즘에 5시 반이면 눈이 떠지는 거야. 그래서 마당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저 아침도 먹고 출근하고 막 이러니까 당뇨가 있는데 많이 떨어졌더라고. 누가 표현하더라고. 이 습관하고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게 자기 살을 깎는 정도 힘든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안에 어떤 그런 내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원래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물. 우리 집안이 주로 많이 먹는 음식이 뭔지,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이런 걸 쭉 조사해서 이것들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이게 똑같은 거. 맞아.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아침형 인간이 돼서 좋은 거 같아. 진짜 여유로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쨌든 좋습니다.